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심리에 대해서 한번 모두에 말씀드려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를 살 때 어떤 판단하에 보통 고르나요? 뭐 자동차를 사던, 뭐 집을 사던, 아니면 음식을 구하던, 쉽게 말해 핸드폰을 사던, 이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게 원 오브 댐인가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나, 또한 그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그 가치 대비 그 가격을 주고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살 텐데, 보통 그렇게 됐을 때 다른 거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핸드폰만 먼저 비유를 드리면, 뭐 얼리 어댑터라고 해가지고 최신 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가격이 올라간 만큼 기능이 그만큼 더해진다 그러면 한번 사볼까 하겠지만, 기존 거하고 큰 변화가 없으면서 가격만 비싸다 그러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보면 시중 그 대중 심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갖고 싶은 게 더 심리가 크다 그러면은 가격이 상승할 거고, 기존 거 대비해서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면 떨어지는 게 심리일 텐데, 오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부동산 지금 추세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저번에 이번 주말을 맞아가지고 3월 첫째 주 부동산 아파트 변동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오늘 오후에, 주말 오후에 여러분 다시 찾아가지고 아파트 동향에 한번 말씀드려보면 뚜렷한 양상인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저는 그 전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수치들로도 하지만, 제가 그때 그 작년이나 초창기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더 이상 좋아질 게 없으면 꼭지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그러면 바닥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지역들마다 대부분 양상들은 틀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제가 좀 드린다면, 그 지역별로마다 딱 찍어가지고, 워낙 그 지역이 크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지역은 그런 관점에서 판단을 해보라는 얘기. 어떤 말씀이냐면, 좋아질 게 맞나?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호재와 악재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데요, 호재가 더 많아요. 호재가 더 많은데 가격이 안 올라요. 가격이 안 오르고 가만히 있으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거 생각보다 좋은데 왜 가격이 싸지?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요가 몰리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지금 평균가,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을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팽팽하게, 호재와 악재하고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생각보다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악재도 많고 호재도 많아요. 팽팽한 상황에서 보통 그러면 가수요라고 얘기 드리는데요, 가수요로 저는 보통 표현을 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오버슈팅 해가지고 지금 호재와 악재가 팽팽한 상황인데도 가격이 오버슈팅 되어 있다 그러면, 가격이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따라서 살까 기다릴까 그렇게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 다시 그 제자리 온다는 얘기, 이런 말씀 드려보면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심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고요. 또한 악재가 많으면은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악재보다 호재가 더 많다 그러면 쫓아서라도 사야 되는 게 기본인데, 요새 최근에 부동산 전망을 하면서 보통 저는 그런 기준으로 보거든요.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다는, 전체적으로요. 지역별로는 틀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다리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려봤던 건데요. 전체적으로 지역별로는 틀리겠지만, 호재는 부동산, 작년서부터 얘기 드렸던 부동산 상승할 수 있는 호재는 교통 여건이 개발되는 데와
또한 공급 부족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는 호재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악재는 항상 얘기 드렸던 것처럼 보유세 부담이라고 했잖아요. 또한 경기 여건, 부동산만 홀로 갈 수 없다는 그런 얘기와 함께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3월 첫째 주 양상을 보면 더 짙어진 것 같아요. 더 짙어졌다는 얘기가, 수요는 억제된 상황에서 서울 도심권의 영향을, 제가 지금 표를 보는 거는 한국감정원 표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많이 말씀드린 한국감정원의 표를 보면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부권, 서남권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 지형에 선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남권의 영향은 2월달과 마찬가지로, 무슨 말이냐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면서 전주 대비는 조금 하락폭을 조금 만회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자세하게 들어가서 동남권을 보면 서초, 송파, 강남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락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강동만 그 보합권 내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얘기 드려보면서, 아직까지는 강남 지역의 영향은 그 가격 하락은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보면서, 그 영향 하에 서울의 도심권이나, 전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요, 도심권이나 동북권이나 서부권, 서남권을 봐도 전주 대비 크게 변동률이 없으면서 눈치 보기 양상은 뚜렷한 가운데 그렇게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천구 같은 경우도, 특이지역 같은 경우는, 양천구 같은 경우는 2월 셋째 주, 넷째 주 대비해서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3월 들어서는 0% 보합권으로 갖다 놓고 지금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양상을 봤을 때는 보합권 유지하는 것도, 눈치 보게 하는 것도 그런 얘기 좀 많이 들리잖아요. 눈치 보기, 시간은 누구 편인가? 내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시간은 매도자의 편은 아니라는 얘기 말씀드려보면서, 이제 눈치 보기가 매수자한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려보면서, 가격대는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그 경기 상황과 부동산 상황과, 또한 매수를 억제하는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 지금 또한 첨부되면 코로나 영향으로 지금 사람 심리들이, 투자 심리들이 많이 위축될 가운데, 이 양상은 저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거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서울 도심권에 대해서, 서울 지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양상을 보면 수용성이 부풀어 오르면서, 부동산,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했잖아요. 220 대책으로 해서 또다시 조정지역을 추가를 하면서 수요 억제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수요가 억제가 되는 거는 표에서도 좀 나왔다시피, 그 전주 대비 상승폭은 대폭 줄였다고 얘기 드리지만, 아직까지는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 수원, 용인이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성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얘기 드려보면, 수용성 지구 중에 성남은 제가 계속 그 보통 빼야 된다는 얘기 드렸는데, 성남의 분당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혼조세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려보면서, 3월 첫째 주도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역은 성남 분당이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중에, 규제 지역 중에 보면 눈에 띄는 지역이 수원, 용인은 수원, 용인 지역은 상승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경기도 그 규제 지역 평균 상승률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은 수원, 용인이라고 말씀드려보면서, 또한 구리가 심상치 않다는 구리 지역은 상승폭이
여전히 높은 지역이면서 2020년 평균 누계 기준으로 평균 상승률을 봐도 5% 이상의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 수원 용인 제외하고는 불이라는 얘기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부 풍선 효과가 오히려 수용성 지역보다 눈에 띄는 지역이 규제 지역 이외의 지역들을 보면 오동택이라고 해가지고 신조어를 만들어냈잖아요. 오동택이라는 게 오산, 동탄, 평택인데요. 주간 변동률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오동택 지역이 눈에 띄게 좀 많이 보이는데요. 오산부터 보면요. 오산 지역은 2월 달까지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최근 전주 대비해서 2월 말부터 해서는 0.41% 상승했지만 3월 첫째 주는 0.98%, 약 1% 가까이 상승한 지역이 오산이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고요. 또한 동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화성 지역도 전주 대비 1% 이상 1.07%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둘째 주도 0.73%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지역이 화성이라고 말씀드려보면서 마지막으로 평택 같은 경우는요. 평택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마지막 주까지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움직임이 없었던 지역인데 아무래도 평택 하면 공급 물량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소화가 되면 추후에는 충분히 상승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려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공급 물량에 대한 지역이 부담이 분명한 지역인데 최근 그 양상을 보면 3월 첫째 주 대비해서는 전주가 0.04% 상승률을 이어갔지만 3월 첫째 주는 0.39% 상승을 했으면서 아무래도 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택 지역 중에 지제역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를 드려보면 GTX 연결 노선에 대한 경기도권 지자체들의 협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뉴스에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집중되면서 지제역 중심으로 가격을 이끌은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려보면서 전체적으로는 서울 동남권의 강남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과 서울 지역은 지금 대부분 마용성이나 기존 강세 지역을 띄었던 지역들은 지금 눈치 보기 양상이 뚜렷하다고 말씀드려보면서 과천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수도권 지역 중에 과천이나 분당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은 분당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과천은 마이너스로 하락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고요. 저도 서머리에서 말씀드려보면 그 이후에 수원 용인이 부풀어 올랐잖아요. 부풀어 오르다 보니까 이둘공 대책에 따라 최근에는 상승폭을 줄이고 있지만 평균 이상을 지금 보이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려보면서 또한 수용성을 누르니까 오동택 지역, 오산, 평택, 동탄 지역이 3월 첫째 주 기준으로 봐서는 그 풍선 지역 효과로 올라갔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도움되기 위해서 부동산 전망들에 대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단지 제가 도와드리는 입장이지 본인 판단하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는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투자 판단 기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재와 악재 중에 호재가 맞나 악재가 맞나 또한 팽팽한가 그런 기준하에 지금 현재 기준이 그 기준하에 판단해 보시라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려보면서 악재가 더 많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악재 대비 추후 호재가 더 많다 그러면 가격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큰 기본 하에 판단하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 인사드렸습니다.